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슬아의 아들 자식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50대의 아줌마예요. 저는 평생을 남편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아들을 키워왔는데요. 애 아빠는 아들이 5살일 때 저희를 두고 하늘로 먼저 떠나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간지라 남겨진 저도 너무 황망한 마음에 1년간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네요. 허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엄마하며 저를 찾는 자식을 보니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에야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땐 저도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당시 애아빠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쯤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슬퍼하지 마. 하고 말하는데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 아들을 안고 목이 쉴새라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이든 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로 동네 식당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해보았어요. 다행히 그때 동네에 자그마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아이고, 아이 엄마가 고생이네.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죠? 우리 식당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면 할만할 거예요. 내일부터 나와 일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저는 다음 날부터 애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허나 그 후엔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죠. 그때 다행히 윗집 아줌마 아이가 저희 애랑 동갑이기도 하고 애가 착하다고 저희 집 애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괜히 제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말아요. 같은 동네 사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걱정 말아요. 내가 애 저녁밥도 해먹일게요. 남편을 잃고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외롭기도 하고 공허함도 컸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길러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만큼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때 사람이 준 따뜻함이 커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 옛날 살았던 동네가 그립기도 하고 흐릿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기도 해요. 허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들 그래도 아이에겐 늘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10시에 끝나는데 금방 갈게. 아줌마랑 조금만 놀고 있어? 알았어. 얼른 와. 아이의 풀죽은 목소리는 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라고 왜 아이 옆에 없고 싶었겠어요? 허나 살아야 하니 애 학교도 보내야 하니 교육도 시켜야 하니 어미로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우리 애가 이해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나이가 좀 들자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미리 설거지도 해놓고 자기가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청소도 해놓는 등 제 몸을 편하게 해주려 하더군요. 사춘기라 반항이라도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나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성적은 늘 잘 받아와 가끔 학부모 상담에 가면 우리 지은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애예요.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하는 말들을 듣곤 했답니다. 지은 엄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그리 잘 길러놓은 거야? 반장의 성적은 1등에 들어보니 지훈이는 학원 하나 안 다닌다 하던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딱히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아유, 정말 대단해. 부러워 죽겠네. 우리 철우는 보내놓은 학원 숙제도 안 해가는데 말이야.
정말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공부하란 말도 한 적도 없었고 형편상 학원도 제대로 보내줄 수 없었어요. 그게 제 마음엔 늘 가슴에 멍으로 남았지만 한 번도 힘들단 내색 없었던 그런 제 속 깊은 아들은 시간이 지나 당당히 명문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했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나 잘했죠? 아이고, 내 아들 해냈구나. 대견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했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도 주변에서 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좋은 대학교를 한 번에 턱 붙었냐, 어디 학원을 다녔냐, 과외해 줄 수 있냐 하는 말들을 들으면선 어깨가 잠시 으쓱해졌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기에 얘가 얼마나 혼자 아등바등 고생을 했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는 열을 주고도 하나를 주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하루 10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고도 전 그 하나만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난 후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넉넉지는 못하지만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편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만둬? 여기 사람들이랑도 오래됐고 갑자기 이 나이에 일 그만두면 우울증 온대잖아.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 회사 다녀. 솔직히 아들이 명문대도 갔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실상 돈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자금을 모아둔 통장을 건네주는 거였어요. 그 통장만 건네주고 나면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에 허리 수술한지라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별다를 거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인생에도 하나의 굴곡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어쩌지? 나도 더 여길 붙들고 있을 형편이 안 돼. 그냥 얼른 여기 접고 시골 가서 마음 편히 살까 해. 지훈 엄마도 다른 데 알아봐야 해. 미안하네. 올해 열심히 일해줬는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일은 어디서든 하면 되어요. 마음 놓고 가세요.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바로 제가 오래 일했던 식당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를 접고 고향으로 가신다는 거였어요. 가게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적자만 계속 보니 그런 결정을 내리신 듯 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도 오랫동안 전등 식당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알아보게 된 것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였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가면 있는 곳이라 위치도 좋았고 일하는 언니 말을 들어보니 딱히 어려울 게 없어 보이더군요. 이미 산전수전 고생을 다 한지라 손에 굳은 살이 더 배긴다 한들 화장실 청소라 해도 이제는 망설일 것도 없었죠. 다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닐지언정 짐덩어리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여기 김씨 아줌마 얼른 와서 변기 좀 뚫어. 네, 지금 갈게요. 아, 얼른 오라니까 이 사람. 걸음이 왜 이리 느려? 그 걸음으론 여기서 일 못해.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일을 떠넘기려 하거나 변기 닦고 뚫는 청소 같은 걸 일부러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저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성격인지라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던 어느 날 힘없이 허리를 쥐어잡으며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 네.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래, 잘 됐다. 알겠다. 엄마가 시간 낼게. 데리고 와.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결혼하고 싶단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만 심장이 덜컹했어요. 언제고 닥칠 일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서둘러 장롱 속에 챙겨두었던 통장 잔액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목표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새삼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는 그날 통장을 가슴에 꼭 쥐고 아들이 데려올 며느리는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 저는 아침부터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 며느리에게 대접할 과일상도 차려놓고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죠.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만 표정을 굳히고 말았어요. 바로 그 며느리는 저와 5년 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바로 일하던 식당에서였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머리카락 빠졌는데요? 아이씨, 진짜 밥맛 떨어져. 아니,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음식 바꿔드릴게요. 당시 제가 일하던 식당에선 머리카락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보니 일단 바꿔드리고 사과부터 드려야겠다 싶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만 젊은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으니 그것까지 보상하라느니 하면서 식당 사장님까지 불러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날 그 여자는 먹은 음식값의 10배를 받고 나서야 흐뭇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말해 식당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손님 다 봤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속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저런 애들 어디 한둘인가. 보니까 머리카락도 우리 거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겠더만. 아휴, 자기야말로 고생했어. 들어가서 얼른 쉬어. 네, 사장님. 사장님도 분해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이 일은 그럭저럭 어찌저찌 넘어가졌어요. 허나 한 달 후 다시 그 여자 손님을 보게 되었어요.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더니 여지없이 음식을 주문했어요. 곧바로 얼굴을 알아본 저와 사장님은 이번엔 특히 더 조심하여 음식을 갖다 주었죠. 그런데 여자가 또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요, 아줌마. 일로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국물이 너무 짜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무슨 국물이 이래? 소금을 들이부었어요? 죄송하지만 맛은 똑같은데요, 손님. 이번엔 웬걸? 국물이 짜다는 얘기였어요. 저번엔 잘도 먹던 국물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국물 맛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잔 기다렸다는 듯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제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 친구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물이 소금탕 같다고 하잖아요. 저희 이런 저질스러운 음식 못 먹어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그 여잔 오늘이 자기 친구 생일인데 이런 곳에서 입맛 버렸다며 느닷없이 환불을 요구했고 이번엔 사장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그러지 못하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갑자기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엎더니 깽판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손님들이 고만하라며 말려 사태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 손님 때문에 저나 사장님이나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아무리 사람 장사라고 한다 한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건 당연했죠. 조용히 음식을 먹다 간 적도 있었지만 그 여잔 그날 이후 무슨 앙심을 품기라도 작정한 건지 잊을만 하면 저희 가게에 나타나 난리를 치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며느리로 나타난 이 여자라니.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과일을 먹는 동안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제잘거렸어요. 어머님, 이 사람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이 사람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 같이 식사했는데 이 사람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세요. 상견례 진행하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무려 4년을 만나온 사이라 했어요. 아들이 내색하지 않아 몰랐지만 꽤나 오랜 시간을 만나온 사이였고 더군다나 아들이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고 온 옷을 보나 예비 며느리 집안이 꽤나 부자인 건 틀림없었어요. 거기다 예비 사돈 측에서 강남의 40평대의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해준다고 하고요. 인성은 개차반이지만 조건은 무척 괜찮은 아이였어요. 아들은 옆에서 꿀떨어진 시선으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다 마음이 심란해져 그 이후부턴 며느리의 말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아까 먹은 게 체했나? 응? 아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래. 엄마, 우리 미희 어때요? 되게 예쁘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랑 유기견 봉사활동도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네, 엄마는 어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려 제게 며느리의 인상이 어땠냐며 묻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 말했어야 하는데 제 어리석음이 일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는 날까지 저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된 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만 보았네요. 그리고 며느리의 횡포는 결혼 후 시작되었네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식사도 대접할 겸 아들 내외를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며느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 대뜸 코를 쥐어싸며 이러는 겁니다. 어디서 똥냄새 나지 않아?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아, 냄새. 냄새? 나는 안 나는데? 어머니는 안 나세요? 그때 며느리가 코를 쥐어잡으며 저를 보는데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옷에서 냄새가 나나 해서 옷 쪽으로 코를 가까이 하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이 잠깐 계산을 하러 갔을 때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 이런 곳 오실 거면 적어도 씻고 오셨어야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하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뭐? 들었어요. 청소 일하신다고요. 여기 제 단골 식당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앞으로 저희 만나러 나올 땐 다른 건 몰라도 꼭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는 제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 다르게 180도로 변한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5년 전 그 모습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식탁 아래 쥐고 있던 주먹이 절로 떨렸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집에 있는 옷 입고 나왔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모욕감이 들어 뭐라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아들은 왜 저런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홀린 건지 너무 속이 상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허나 저는 이 일을 아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말 때문이었죠. 어머님, 설마 지훈 씨에게 다른 말 하시는 건 아니죠? 지훈 씨 요즘 사업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괜히 이런저런 말 덧붙여서 그이 마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봐 경고하듯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받더라고요. 어느 날은 속이 상해 친구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친구가 저 대신 분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며느리를 두었다간 안 될 것 같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집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후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가 왜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먼 걸음하게 만들었냐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바로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저는 차분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이나 지적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건 어른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 일러주었죠. 근데 며느리가 그 말을 조용히 듣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이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어머니, 혹시 5년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에게 아직 원한 있거나 한 건 아니죠? 그때 저 정말 국물이 짰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혹시 그 일로 앙심 품고 이런 대도하는 훈계하시는 거예요? 너 날 기억하고 있었니? 아무럼요. 어머님 얼굴 잊기가 어디 쉬운가요? 아무튼 그 일로 그러시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드리려 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지훈 씨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훈 씨 이 정도로 성공도 하지 못했어요. 잊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 아빠 회사에서 경영 수업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로 불러내셔서 훈계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불쾌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먹은 음료값도 내지 않은 채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불러냈으니 이건 어머니가 사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도 차지 않았어요. 설마 기억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잠에 들려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절 조수하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고 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에선 저를 답답하다고들 하는데 도통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여 며느리를 다시 불러내게 됐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머니, 혹시 또 저 훈계하시려고요?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내 말부터 들어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한들 어른한테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어. 근데 넌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구나. 내 아들이 없을 때 대놓고 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게 며느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아? 어머님, 그러면 냄새나는 걸 냄새난다 하지 뭐라 해요? 어머니한테 하수구 냄새 난다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저 그날 역해서 토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좀 더 할게요. 어머님, 그 옷 좀 어디 버리시면 안 되나요? 혹시 어디 의류 수거함 같은 곳에서 주우신 건가요? 뭐? 아니, 정말 아무리 나이 드셨다 해도 그렇지. 그 옷이야말로 좀 너무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 지훈 씨도 어머님과 같이 다니기 부끄럽겠어요. 제가 돈 몇 장 드릴 테니 이걸로 옷이라도 한 벌 해 입으세요. 여기 보니 가까운 백화점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벌 사 입으세요. 너 정말 보자 하니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라 해도 그렇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며느리의 면상에 앞에 있던 물을 부어버렸고 며느리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느리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아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모처럼 본 얼굴이라 반가워 안부를 물으려 하는데 아들 얼굴이 어째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다 한숨을 푹 쉬며 저를 탓하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 무슨 짓이라니? 아니, 왜 제 와이프한테 물을 뿌리셨냐고요? 그게 말이다. 다 사정이 있었다. 걔가 글쎄. 어머니, 이유가 뭐가 됐든 듣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저도 엄마한테 이번 일로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미애가 그러는데 엄마가 심지어 욕하고 막말까지 했다면서요. 얼굴만 곱상하면 뭐하냐고 내 아들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걔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나한테 막말하고 욕한 건 걔야. 나한테 하수구 냄새 난다고 씻고 나오라고 했다니까? 엄마, 저는 모르겠네요.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가뜩이나 사업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엄마까지 꼭 이래야겠어요? 가볼게요. 아들은 그렇게 뒤를 돌았고 저는 졸지에 못된 시어머니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간악한 혀 때문에 말이죠.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 많다고 하지만 못된 며느리는 별로 없다고들 하던데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요. 그런 며느리에게 당하고 있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아들과 연락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더라고요. 어쩌다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 같은 말만 들려오고요. 솔직히 그런 아들에게도 너무 섭섭했어요. 오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차라리 며느리가 하는 말들을 녹음이라도 해놓을 걸 하는 후회가 이제서야 들었어요.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직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절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왜 오셨어요, 엄마? 여긴 직장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며 대화를 끊었고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내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든 게 다 서럽고 그랬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열불이 나 일에 집중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근데 여기서 더 얄미운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지훈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너... 지훈이 바꿔라. 너랑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직도 제가 밉거나 싫으신 건 아니시죠? 뭐? 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요번 달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랑 지훈 씨랑 어머님 찾아뵈러 갈게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있고요. 됐다. 찾아오지 말아라. 네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다뇨. 꼭 갈게요, 어머님. 그날 뵈어요. 며느리는 무섭게도 그날 구태여 오겠다고 저에게 날짜까지 못을 박았고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 재차 말했지만 그런 요구마저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일날 다시금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요. 처음엔 그래도 생일을 앞시고 아들이 찾아온다 하니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얼굴도 어두웠고 며느리에게 끌려온 건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만 괜히 아들 눈치를 보게 되었죠. 며느리는 이런 분위기를 모른 척하며 방긋방긋 웃었고 오자마자 제게 팔짱을 끼며 외식하러 가자고 졸라댔어요.
난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 그냥 외식은 다음에 하자꾸나. 니들 피곤할 테니 가라. 얼굴 봤으니 됐다. 에이, 어머님. 그래도 이대로 가는 법이 어딨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실 거예요? 요 앞에 맛있는 갈비집 있대요. 저희가 대접할게요. 며느리는 콧소리까지 내며 저를 바짝 끌어당겼고 그쯤 되자 저는 며느리가 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이런 며느리의 말을 거절하기도 애매해 결국 갈비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가는 내내 궁금하지도 않는 자기 사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여놓았고 저는 아들 얼굴만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잔뜩 젖어 있었어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입을 놀리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길만 걸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자기는 전화할 게 있다며 저와 아들 둘이서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집안에 단둘이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이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어 며느리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어 밖에 잠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을 믿지 못할 의심의 싹을 틔울 광경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죠.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와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신음소리를 겨우 틀어막고 집으로 향했고 그날 내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하하호호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얘기할 동안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가지 결심했어요. 이런 건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제가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 직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며느리 차가 떠나는 곳 그대로 따라갔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일이 끝나고 난 후 또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듣기에 예사롭지 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말이죠. 예, 미희야. 오늘도 그 사람 만날 거지? 응, 당연하지. 어머, 너는 좋겠다.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하루만이라도 너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 여러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원하는 만큼 돈 팍팍 쓰면서. 그래? 저는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더 귀 기울이며 근처에 자리를 잡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허나 며느리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들을수록 사지가 벌벌 떨려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했어. 그이가 날 위해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 놓았더라고. 내 취향은 또 어떻게 알고. 좋겠다, 기집애. 야, 근데 진짜 너희 남편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눈치 못 챌 수 있냐? 모르지 뭐. 눈치가 둔한 건지. 아마 시어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도 둔하기 짝이 없거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아, 맞다. 니네 시어머니 완전 시장 아줌마처럼 하고 다닌다며? 냄새도 나고. 너 창피하겠다, 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가까이 가기 싫어서 저번 생일날엔 일부러 떨어져 앉았다니까? 오죽하면 향수를 내 코 아래에 발랐겠냐고. 너무 웃긴다, 얘. 저와 아들을 깔아뭉개고 조소하는 저것들의 입을 마음 같아선 정말이지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특히 며느리의 입은 이런 표현 듣기에 격하실 거 알지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큰 분노를 느꼈고 가까스로 화를 억눌러야 했어요. 왜냐면 제겐 증거 사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단 전 며느리와 친구들이 술을 다 먹고 취한 며느리가 일어나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하면서 더 기가 막힌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닌다고 했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거의 백수나 다름없더라고요. 집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백수요. 너 요즘 부모님 회사에서 일도 한다며? 평생 백수로 살겠다더니 웬일이야? 일은 무슨? 오늘도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쇼핑만 했는데? 그냥 아빠 재산 받으려고 회사 가서 일하는 척 좀 하다가 오는 거야. 안 그럼 또 뭐라 할 테니까. 난 지금처럼 그냥 쇼핑하는 삶이 편하고 적성이 딱 맞아. 돈을 뭐하러 버니? 남편이 버는데. 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둥 남편 사업을 보조하느라 바빠 죽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며느리는 일하는 척 좀 하고 오다 매일 쇼핑하고 술이나 마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취한 며느리가 술집을 나가 한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차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 부르더니 다가간 누군가에게 폭 안기더라고요. 아들의 풍채와 비슷한 그 남자는 자연스레 며느리를 껴안았고요. 자기야, 조금 이따 우리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커피 사 마실까? 그래, 그러자 미야. 며느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는 건 며느리의 상간남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어두었어요. 다음 날도 며느리를 미행했는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전날 만났던 남자와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요. 날마다 남자 얼굴이 다 다른 게 이상했죠. 그래서 며칠 더 미행을 해보니 며느리가 어디서 그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상한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로 며느리가 다니는 유흥업소에 들어가 사장님에게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를 물었어요. 처음엔 말해주지 않으려 했던 사장님도 제가 매일같이 찾아와 물어볼 기색을 보이자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이세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확실하죠? 손님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게 VIP세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한 말까지 녹음을 하고 난 후 아들을 찾아갔어요. 며느리에게 이 일을 알리기 전 아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설사 충격을 받을지라도 어쨌든 결국을 들키게 될 일, 제 입에서 먼저 듣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아들 앞에 증거를 내놓자 아들은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묻더군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맞다. 그리고 지훈아,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 했는데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사실 엄마 5년 전에 걔를 만난 적이 있어. 엄마가 어떻게요?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왔었어. 너한테 그때 그 일을 다 말했으면 최소한 결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그제야 다 말해주었고 아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어 했어요.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꼭 깨물다 주먹을 폈다 쥐었다 반복하다가 나중엔 자기 가슴까지 차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런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 한 사람을 제가 아내로.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멋대로 의심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아니에요, 엄마. 다 내 탓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처리할게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아들이라도 뱀 같은 며느리 손아귀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주었고 그제야 아들은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이후 아들은 이 일을 가만히 넘어갈 순 없다고 느꼈는지 흥신소를 찾아 며느리의 불륜 행각 자료들을 확보해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며느리는 또 아들을 놓치기는 아까웠는지 그 과정에서 저희 집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몰라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 집도 지금 부도 상태란 말이에요. 나가라. 네 얼굴 보기 싫으니.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지훈 씨 없으면 죽어요. 제가 한 짓 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자기 집 사정이 안 좋다며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는 듯 제 아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심보마저 너무 악하고 더럽게 느껴져 저는 그만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물을 한 컵 퍼 며느리 얼굴에 퍼부어버렸어요. 자, 여기 네 수준에 맞는 변기물이야.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뭐예요? 변기물이라고요? 미쳤어요? 미친 건 너지. 어디 감히 변기물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들 하면서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잘 들어라.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며느리는 변기물이라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기침을 하고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구역질을 하려고 하는 등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다 제가 한 컵 더 퍼올 기세를 보이자 정신없이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동의를 받아 며느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사돈 어른들에게 며느리가 한 짓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돈 어른은 저에게 고개를 푹 떨구시며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죄입니다. 하더니 제 앞에서 며느리 뺨까지 때리시더라고요. 아들은 이혼 소송을 잘 처리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제 집도 이사시켜주고 저도 간간히 보러 오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은 게 미안했는지 늘 미안한 얼굴로 저희 집에 와 저녁을 먹고 가곤 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 새로운 장가를 들어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싶지만 이제는 한번 이혼도 한 마당에 아들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은 만큼 저희 모자에게 앞으로는 좋은 날들만이 펼쳐지길 바라고 바랍니다. 사연 들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제게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